안녕하세요. 상담이론 시간입니다. 우리 맹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무슨 일을 하다 실패하면 내 안에서 찾으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상대방 탓을 많이 하죠. 너 탓이다.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 남의 탓을 하면 일도 그르쳤는데 사람까지 잃게 돼요. 그러나 그 잘못된 원인을 될 수 있으면 내 안에서 찾는 거. 우리 보면 일이 그릇된 거는 나도 요인이 되고 너도 요인이 되고 둘 다 요인이 되겠지만 내 안에서 찾는 게 더 지혜로운 거. 내 탓으로 돌렸을 때는 둘 다 어떤 요인이 되겠지만 그랬을 때는 왜? 일은 그르쳤지만 사람은 얻을 수 있잖아요. 내 탓으로 돌리면. 이게 좀 더 우리가 지혜롭고 너 탓으로 돌리다 보면은 우리의 실패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잖아. 그러나 내 안에서 찾으면 그 요인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을 더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게 뭘까요? 가장 밝은 게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이 지혜 지자가 제가 부족해서 이 지혜 지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알 지자. 글씨가 잘 안 써지죠? 알지자. 알지자가, 우리 아르마이 지자지만, 이거, 태양이 들어가서, 같은 지자지만, 태양이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밝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식을 완전히 밝게 볼 수 있다는 거, 이 지혜.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태양이 들어가면 완전히 밝게. 그래서, 가장 세상이 밝은 것은 지혜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치료 상담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담사 치료 상담을 하고자 하죠. 그 의미는 뭐냐? 의미. 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 정서적 고통에 직면해 있는 내담자. 심리적으로 우리 힘든 거, 육체적인 힘든 것도 아픈 거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우리 그 심리라는 건 추상적이지만 마음이라는 것도 추상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심리라고 정의 내렸지만 거기 아플 때는 너무 못 견디게 아프죠. 뭔가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 이게 엄청난 결과까지 가잖아요. 그러죠. 우리 육체적인 것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그러나 신체적인 고통이지만 심리적인 고통은 엄청난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까지 가죠. 살인까지도 갈 수가 있죠. 어떤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그 하나의 그 심리적인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또한 조금 전에 제가 가장 밝은 게 지혜라고 했지만 가장 빠른 건 뭘까요? 가장 빠른 것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까지 가죠. 이러한 거, 고통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전문적 훈련을 받아서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내담자가 와서 그러면서 우리 내담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상담자는 해답을 알고 있지만 내담자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담자가 해답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또한 능력을 발견. 우리 내담자의 대체적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위급한 상황의 문제도 있지만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기의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능력. 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갈등도 큽니다. 그 능력을 찾아서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담자의 자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숨은 어떤 잠재력을 열어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의 어떤
그 역할, 교사 역할, 큰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는 게 잠재력을 열어주는 역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도 우리 내담자의 잠재력을 찾아서 이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의 잠재력이 무엇인가, 그 능력을 발견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제 상담사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마음의 갈등, 마음의 증상,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해결해주고 지금의 고통을 좀 더 성장으로 행복을 이끌어주기 위한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그 증상은 어디에서 근원지가 있냐? 욕구 미해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증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욕구도 알아차리기가, 우리 내담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본인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조차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찾는 것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 내담자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 작용을 하면서 변화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거. 행복.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는 얘기했죠. 행복이란 우리 상담사의 어떤 치료 상담의 의미가 뭐냐? 행복으로 가기 위한 거죠.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갖고 만족스럽게 자족하고 누리고 그거를 점점점 개발하면서 또 성장시키고, 이게 곧 행복입니다. 없는 걸 가지고, 그거는 우리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 없는 것, 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누리게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향해서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곧 행복입니다. 그래서 I want를 알아차리는 거.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즐겁게 노력을 해서 가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누리는 거.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행복한 삶을 우리가 갖고 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우리 상담자의 역할,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필요한가?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점이 많죠. 많지만 다들 이런 상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다 이제 견딜 수가 없죠. 아픔, 이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담 치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의미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심리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 그러면 그 내담자의 어떤 내담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게 나의 어떤 약점, 허점으로 잡혀서 어떤 흉이 될까봐 얘기하지 못하고 내 가슴 안에 저 밑에 내 어린 시절에 어떤 성폭력 당한 거 수치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감춰놓고 저 밑바닥에 있고, 또 내 가족한테 받은 상처니까 누워서 침뱉기다 생각하고 말할 수 없어서 저 억압되어서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 등등이 이런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안에, 컵 안에 여기 있는 것이 다 흘러나오게끔, 나쁜 게 다 흘러나오면은 조금의 마음에 어떤 고통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잠깐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머리카락 살짝만 잡아 당겨줘도 코가 나와서 호흡은 할 수 있잖아. 그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면 대체적으로 상담사 문 두드리고 오는 사람들도 보면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분노, 어린 시절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특히 너무 권위적이었고 강압적이었죠. 명령적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어 그 적개심 이런 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담자들의 대체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 불안. 우리의 심리적인 증상은 거의 불안에서 온 요인입니다. 불안이 곧 증상으로.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 건지 뭔가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에 불안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긴장감을 갖고 있는지 이 내담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이 이런 불안과 긴장감이 있었을 때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사회적 엘리트층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일부분에는 어떤 정말 우리가 사람 생각할 수 없을 정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의사라고 생각하는 의사인데 일부분에 엄청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 부부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수 있고 또 우리 가장 우리 일반적인 거다음에 이해가 가지만 또 성직자. 그래서 우리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성직자 부부의 상담이 전화 상담으로 많이 옵니다. 우리 면접 상담으로는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전화 상담으로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게 이런 이제 성직자 상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엘리트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직자라고 해서 우리가 구별되게 바라봐서 그랬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일부분의 긴장감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곳은 만만한 사람한테 많이 우리가 어떤 화풀이를 많이 합니다.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부부면은 뭐 아내가 만만하다, 아니면 자녀가 만만하다, 남편이 만만하다. 이럴 때 그런 화풀이가 그 만만한 사람,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기 만만한 사람한테 나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이 불안과 긴장감이 왔을 때 이런 게 행동이 나타나죠. 그러면 또한 비합리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나 신념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비합리적 사고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왜곡된 신념이 왜곡된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비합리적, 나는 괜찮아서 나한테는 이러면 절대 안 돼. 이런 게 비합리적 사고야. 감히 나한테 그래? 이거 비합리적. 이러면 더 분노가 커집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잠깐만요. 젊은 시절에 누군가한테 이제 어떤 땅을 조금 사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가등기가 저는 계약서도 보지도 않고 믿고 그냥 이제 돈을 건네줬죠. 그냥 건네주고 이제 중도금 건네줬는데 이제 끝에 우리가 돈을 이제 완불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한번 서류를 떼어봤더니 이미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토지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찾아가서 했던 얘기가 저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그래도 나한테는 그러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비합리적인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망정 나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비합리적인 사고. 그러니 이거는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런 잘못된 신념. 이런 게 자신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되는 이 잘못된 신념.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담자의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담을 하러 오면은
내담자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게 되는데 특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또 다른 게 어떤 상담자에 대한 경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 아니면 이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어떤 내가 내 비밀로 갖고 있었던 거, 세상에 이게 전혀 탄생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갖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 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게 어떤 큰 문제가 될까? 이런 두려움, 경계심, 이런 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끄집어내서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변화가 있을지, 이러한 등등의 경계심 갖고 또 자신이 이렇게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상담자가 정말 내가 꺼내는 말이 무덤까지 갈 수 있는 비밀 보장이 될까? 이러한 많은 염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상담자. 나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에 대한 이해, 전문적 자질을, 우리 이제 상담자는 가장 개인마다 어떤 따뜻한 성품도 있고, 각각의 성품도 있지만은, 개인의 어떤 테크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전문적 지식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곧 어떤 우리가 토양을 좋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흙과 어떤 여러 가지가 잘 섞여져서 잘 믹싱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담 이론을 그래서 상담 이론이 아주 많습니다. 또 새로 탄생한 상담 이론, 아주 많은 상담 이론이 있으니까 우리 상담 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우리 상담자들을 보면 또 자기하고 잘 맞은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담 이론을 우리 상담자는 이제 접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부하시고, 그래서 내하고 잘 맞는 이론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상담 기술을 이제 적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 어떤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방법 아니면 내담자에 맞춰서 그 기술을 잘 맞춰서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우리 상담, 보람된 직업입니다. 보람되고, 그 사람의 변화, 거의 상담을 하게 되면은 성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현재보다는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으로 거의 분명히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상담실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오고 나면 내담자들은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나 하고, 그 무거웠던 짐이 다 가벼워집니다. 몇십 년 무거웠던 그 채기가 싹 빠져나간 느낌. 상담 몇 번 하지 않고서도 마음이 헐헐 가벼워집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 또 상담자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상담 때는 또 상담자도 나도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초기 때 상담에 특히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성상담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거, 현상 이런 걸 듣고는 머리가 온통 이런 세상도 있나, 이런 게 온통 내 머리가 쓰레기 된 느낌이 일부분 들었어요. 이때 저는 한참 딜레마를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져. 분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 자, 그 다음에 상담자의 어떤 인간적인 자질, 인간적인 어떤 개인의 특성이죠. 그래서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로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담은 무엇인가요?
인간을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인간을. 우리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알지자는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란 이건 무엇입니까? 하고 무엇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까? 무엇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님의 말씀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게 우리가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저변의 큰 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경험과 정립을 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이론이지만 내담자의 똑같은 좋은 이론, 좋은 어떤 그 상담의 기법이지만 내담자에 맞는 우리가 다양한 어떤 임상적 경험이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내담자의 이해와 수용, 내담자에 대해서 수용되지 않고 튕겨져 나가면 상담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해서 전폭적인 이해, 전폭적인 수용, 이것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쩔 때는 그 상담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때 왜 튕겨져 나가고 있는지, 왜 내가 상담을 하는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거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상담자도 자기를 찾는 것, 나를 이해하는 작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성과 일관성, 이 일치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가치관과 중립성, 우리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죠. 중립성이. 그래서 우리가 중용, 중도, 이게 참 이게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중간이라는 게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균형을 이루고, 이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그 많은 좋은 이론이 있지만 그 핵은 무엇인가? 균형이라는 거. 중립성, 균형이라는 거. 우리가 중용, 우리가 평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균형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잃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심리 상담의 의미, 목적, 그리고 내담자, 상담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담하다 보면 심리, 우리가 지금 심리 상담을 하는 거죠. 가장 초석이 되는 게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우리가 많은 어떤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하면 어느 학자가 떠오르세요? 네, 프로이드. 네, 이제 우리 프로이드가 어떻게 보면 심리학의 아버지죠. 시초죠. 어떤 지도를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학자들이 그 다음에 점점점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 이론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이드, 칼 융하고 관계도, 융은 이제 양아버지 관계였죠. 프로이드가 아버지, 양아들 관계, 그러나 이제 학문적 이론의 어떤 견해 차이로 나중에 결별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분석, 이제 우리 상담하다 보면은 여기 정신분석에 이제 관심. 여기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어떤 이론을 얘기하냐.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거의 이제 원인. 우리 병원에 우리가 진료하러 가면은 의사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 상처,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상처가 났나? 왜?
점점점 들어가 버린 거야. 지금 내가 너무 우울하는 거야.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우울증,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우울한 그 요인이 무엇인가 점점점 들어가 버리는 거. 그 원인에서 찾는 거. 이게 정신분석의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원인에 관심을 둡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모든 원인으로. 근데 정신분석은 거의 원인이 어린 시절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 가장 어린 시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 영에서 특히 최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 그 원인을 더 깊이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격을 사람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성격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두고 성격 빨리 파악하고 싶은데 어디에 더 두면은 빨리 알 수 있다면 뭐 빨리 알 수도 있지만 더디 알 수. 그러나 우리 이제 상대방이 성격을 갖추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어항에 붕어가 막 노는 것처럼. 그 어항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안 보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 어항에 어떤 붕어가 노늘고 있는 거 다 밖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 성격을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상대는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추려고 하지만 상대는 보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격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나의 성격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빨리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특히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을 두면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떠한 성품이었는지,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어린 시절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그 어린 시절을 중점 두고 하나는 뭐냐? 내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는 행동,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갑작스럽게 나오는 나의 행동, 스트레스, 극단, 이걸 보면은 얼른 나의 성격의 핵심적인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관심을 둔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기의 경험을 중요시 한다는 거. 특히 0세에서 6세. 이때 문제 해결을 정신분석에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가장 어떤 문제 해결을 이때에서 문제의 요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한 게 정신분석의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 성격에서도 우리가 이 시기 걸 바라보고 질환의 어떤 원인도 여기. 그래서 여러분 핵만 알면은 상황은 여러 가지, 내담자의 상황은 여러 다양한 모양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을 두고 찾아 들어가면은 문제 해결이 점점 좀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지금 이제 정신분석 이론으로 들어간 게 이제 진입을 하였는데, 우리 정신분석 이론은 아주 깊고 또한 많은 시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분석에 대한 개요만 잠깐 하였는데,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배경으로 뭐 인간의 본능이라든가 우리의 성격 구조라든가 등등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능. 우리 인간의 본능은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생의 본능. 생의 본능과 사의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과 죽음의 본능. 그래, 삶의 본능. 살고자 하는 생의 본능. 이거는 리비도라고 얘기하죠. 여기 생존의 목적, 에너지를 제공해 주죠. 성장하고자 하는 것, 도전과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 이 본능. 그래서 살고자, 이때는 우리가 긍정적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본능과 죽음의 본능. 죽음의 본능으로서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무의식적 행동, 소마 행동을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본능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구조, 뭐 이런 등등은 있는데, 우리가 성격 구조를 또 알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한번 성격 구조까지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격의 구조. 성격의 구조는 우리가 원초와 자아, 초자 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성격의 구조, 이런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세 단계의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이 이드, 원초와 이드는 본능의 욕구입니다. 본능의 욕구. 본능의 욕구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본능의, 인간의 가장 기본 밑에 있는 욕구라고 볼 수 있죠. 쾌락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도덕적이지 않고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 이드, 본능, 원초라고 볼 수 있고, 에고, 현실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현실을 가장 에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원초와의 충동을 관리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이때 에고가 이 본능적인 욕구를 관리하고 조종하고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자아예요. 그래도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하는 거죠. 에고가. 지금 이렇게 무도덕하게 하면 우리 이 본능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죠. 그러나 이 외고가 잡아주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초자, 슈퍼에고, 윤리, 너무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강렬하죠. 슈퍼에고가 너무 강한 사람, 윤리, 도덕적 굉장히 완벽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또 초자가 강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부부가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부부가 본능으로 가야 될 때 본능으로 가고. 그래서 건강은 뭐냐? 현실의 원리를 잘 하는 거, 소통을 잘하는 거. 소통을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주의. 어디 가서 우리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질서를 지킬 땐 질서 해야 되는데, 너무 본능으로 가야 될 때도 슈퍼에고가 딱 잡고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소통이 원활한 거, 이게 우리가 건강한 성격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의 어떤 인간의 본능이라든가 성격 구조라든가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정신분석의 의식과 무의식을 우리가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